네, 안녕하세요. 황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NFT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NFT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Non-Fungible Token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NFT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저는 NFT의 대중화를 좀 꿈꾸는 사람으로서 제가 NFT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NFT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New Future Ticket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메타버스를 위한 티켓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세상에 자산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게 NFT일 것입니다. 마치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 전인데 NFT 선점 경쟁이 2021년도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주자는 BAYC죠. BAYC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민팅을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거의 20만 원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판하는 데까지도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판하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이것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BYC 기준으로 2022년도죠. 가장 최저가, 바닷가라 그러죠. 최저가가 약 한화로 5억 원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랜드, 가상 랜드로 유명한 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있죠. 저도 구매를 했는데요. 마치 1970년도 강남 땅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샌드박스 한 칸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던 것이 정말 최고가 3천만 원까지 가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 NFT들을 구매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뭐 에이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구매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NFT 시장이 2021년, 22년도 기준으로 한 달에 거의 7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되는 굉장히 또 큰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메타버스 세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BAYC를 왜 도대체 구입을 하는 걸까? 이런 심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어, 현실 세계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은 가치관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굴러가면 자동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중고차로 뭐 대충 아무거나 사자 이러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혹은 물론 내가 타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무조건 나는 독일 3사를 탈 거야. 그래서 벤츠, 아우디, BMW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죠. 뭐 혹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명품차만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그 세상이 오더라도 나 자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아바타의 중요성.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이 아바타를 내가 어떤 것을 좀 구매를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시대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 있죠. 이 익명성의 세상에서도 아바타를 뽐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익명성 세상에서 이 아이디가 돋보이고 이 아이디가 명성을 얻고 거기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게임에서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했던 리니지와 같은 게임에서도 내 아이디가 더 빛나길 바라는 그리고 이번에 NFT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내 아이디가 더 유명해지길 바라는 마치 내 이름 석자가 아닌데도요. 그렇듯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더라도 내 아바타가 빛나길 원하고 내 아바타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냥 10,000원짜리 아바타를 그냥 NFT를 아무거나 살지, 아니면 정말 BAYC나 아니면 뭐 아즈키, 뭐 퍼지 펭귄,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엔 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바타로 변환을 할 거라고 전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명품 아바타를 구매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BAYC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이 BAYC를 선점을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훌륭한 메타버스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1970년도 강남 땅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FTX 사태, 뭐 루나 사태, 그리고 뭐 크립토 겨울이 굉장히 길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은 했지만 분명히 저는 다시 메타버스 세상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결국 메타버스를 꿈꾸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 회사가 이미 시가총액이 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디바이스도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얼마 전에 VR 기기가 나왔었죠. 물론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돼서 지금은 생산 중지가 됐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애플이라든지 혹은 메타라든지 분명히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디바이스, 이런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방 대중화가 될 만한 디바이스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NFT는 굉장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AYC를 일반인들만 구매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가들, 슈퍼스타들, 이런 분들도 구매 경쟁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래퍼 포스트 말론서부터 시작해서 저스틴 비버, 뭐 네이마르, 농구 황제 스테판 커리, 그리고 페리스 힐튼,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BAYC 구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BAYC를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이 멤버십에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포모를 줬던 것 같아요. 이런 PFP, 구매 경쟁,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직 NFT 시장을 죽게 만들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이것은 물론 NFT는 아니었지만 그 유명한 로블록스 게임에서 가상 구찌백이 현실 구찌백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구찌백이 현실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로블록스에서 500만 원 정도의 구매가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 500만 원짜리 구찌백을 로블록스에서 구매를 한 것일까?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는 점점 더 좋은 디바이스가 나오고 웹3는 제3의 인터넷이라고 불리죠. 점차 가상세계로 가는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갈수록 현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아마 현실 명품 가격들보다 가상 명품 가격들이 더 비싸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전 그러한 사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샤넬이나 구찌와 같은 명품 업계는 이미 메타버스 세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NFT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히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안에는 메타버스 웨어러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3.0 시대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과시욕의 정점을 찍을 것이고요. 그래서 무언가 어디에서 발행했는지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짝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시욕의 정점을 메타버스에서는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선 이런 현상들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에이, 그런 세상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메타버스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싸이월드를 굉장히 재밌게 즐긴 사람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도토리를 구매해서 도토리로 노래를 사고, 그리고 내 미니룸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스킨을 구매를 하고, 미니미를 사고 미니룸에 배치할 그러한 아이템들을 구매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쫄라서요. 그렇듯이 저희는 이미 가상세계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대한민국 1세대 게임이죠. 리니지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집행검을 사는데 무려 109억 원이나 소비를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아이템 제일 비싸게 다 맞추신 분이 약 500억 원 정도 들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템들과 캐릭터가 그 소유권이 게임 회사 소유권이 아니라 만약에 NFT로 발행이 돼서 내 소유권이 인정이 됐다면 109억 원이 아니라 저는 그 집행검은 더 비싼 시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웹3 NFT 게임 갈라게임즈 플랫폼이 있습니다. 갈라게임즈에서는 미란더스라는 게임을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챠 형식으로 뽑으신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용을 뽑았어요. 근데 그 용 한 마리가 60억 원에 거래가 되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듯이 게임 아이템이 NFT로 변하는 순간 이제 게임도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그리고 게임도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 NFT는 게임으로부터 대중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포켓몬스터와 같은 이런 강력한 IP의 게임이 나온다면 무조건 투자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포켓몬스터에서 전설의 포켓몬을 만약에 내가 잡는다면 정말 집안의 가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서 e스포츠처럼 열리겠죠. 내가 모은 포켓몬들을 가지고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서 포켓몬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러한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상세계로 가서 익명성이 주가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재미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직업을 찾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부터는 거리낌 없이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FT는 결국 메타버스 세상의 원소가 될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NFT는 또 다른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FT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첫 번째는 New Future Ticket이었죠. 두 번째는 New Pen Technique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을 넘어 찐팬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가 굉장한 찐팬을 가진 엄청난 커뮤니티잖아요. 종교 이외에 이토록 강력한 커뮤니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NFT와 정말 흡사한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부동산 출신이다 보니까 마치 이 NFT 커뮤니티는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단지 이런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남 삼성동 힐스테이트 소유자분들은 어떻게든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NFT도 정말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커뮤니티와 같은 정말 찐팬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 능력을 가진, 그리고 웹2의 카카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대체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그런 커뮤니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AYC 창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급여를 주지 않는 7,000명의 마케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케터는 홀더들이겠죠.
제가 예전에 공동 창업을 했던 메타콩주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땐 25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목표, 그리고 저희의 로드맵, 그리고 저희가 하나씩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메타콩주를 구입을 해주시고 홀더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마케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은 간단하게 정말 트위터로 마케팅을 펼치시고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펼치시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메타콩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마케터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홀더 중에는 대기업 뭐 임원분도 있었고 그리고 중책을 맡으신 분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점차 커뮤니티가 확산이 되고 잘 뻗어나갈수록 그 기업과 저희가 뭔가 MOU를 맺고 정말 좋은 또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3, 4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또 발생을 했었었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만 명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만 명의 커뮤니티만 있다면 250만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만 명의 찐팬들이 있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게 되는 커뮤니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의 소망도 같습니다. 저희 KNFT가 정말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는 KNFT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김치 NFT가 이렇게 강력하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잠재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왜냐면 이미 뭐 K-팝 그리고 뭐 각종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엄청난 컨텐츠로 성장을 했죠. 최근에는 또 브루노 마스와 로제 씨가 아파트라는 굉장한 히트곡을 발매를 하면서 지금 한국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3, 제3의 인터넷, 이 가상세계가 펼쳐질 때도 정말 이 한국 KNFT, K 메타버스 이러한 커뮤니티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또 전 세계를 좀 점령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물론 정말 어려운 도전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이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FT 시장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도 한 달 거래액이 거의 뭐 7조 원까지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약 40조 원 정도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추정으로 대다수가 예상하는 건 한 100조 이상은 될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지금 죽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예전 코인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두 번째 불장, 굉장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 NFT 불장이 찾아온다면 저는 미국 대선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1, 2월 내년 빠르면 정말 불장이 온다면 그때 정말 더 많은 신규 유입자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대중화의 추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티은행과 같은 굉장한 그룹은 2030년 정도 되면 메타버스 시장은 13조 달러 정도 가치가 될 거고 약 전 세계 50억 명 인구가 현실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결코 죽지 않았고 무조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을 했던 것처럼 또한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을 우리가 발견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다음 신대륙으로 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성은 좀 아직 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성보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이 그렇게 가상세계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티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3년, 5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 메타버스 세상에서 놀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직업을 찾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 자아를 찾는, 거기 안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말 가치 있는 공간들이 메타버스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메타버스, 이러한 웹3 세계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NFT 메타버스는 제3의 인터넷이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미래이다.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펑키콩즈 그리고 펑크비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